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하는 경우 수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악동의 해부학적 형태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악동 주변을 감싸는 골벽의 굴곡이 심하거나 내부에 격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격벽이 뭐예요, 선생님? 지금 사진을 보시면 네. 까맣게 보이는 빈 공간에 하얗고 가늘게 뻗은 선들이 보이시죠? 네네네. 그게 바로 격벽인데요. 상악동 내부는 보통 둥근 모양의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간혹 상악동의 빈 공간에 뼈가 돌출된 격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된 뼈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격벽이 있는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을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격벽이 까다로운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상악동막을 거상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섬세한 수술을 요합니다. 또 격벽의 형태가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에는 그 부위를 제외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다가 천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천공은 왜 생기는 거죠? 상악동은 1mm 내외의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악동막이 지나치게 얇거나 염증으로 인해 약해져 있는 경우 수술 중에 상악동막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은 천공의 경우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지만 큰 천공의 경우 2에서 3개월 이상의 치유 기간을 기다린 후 재수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상황은 어떤 건가요? 혈관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방 접근법으로 수술할 경우 상악동의 바깥쪽 벽에 존재하는 동맥이 손상되게 되면 과다출혈의 가능성이 있어 동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악동염의 유무를 판별해야 합니다. 상악동 내부에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술하기 전 적절한 처치와 투약을 통해 염증을 개선시킨 후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농증이 있어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에 농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비인후과와의 협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악동 거상술에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코피가 나면 수술이 잘못되는 건가요? 수술 후 부작용으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수술 후에도 상악동 내부에 고여있던 혈액이 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코피가 날 때 억지로 코를 풀지 말고 가볍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코피 말고 또 있을까요? 수술 후에는 코피 외에도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담당의가 지시하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흡연 시 혈액순환 방해로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과 수술 후 1개월 이상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악동 내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상악동 부위는 코와 연결되어 있는 부비동으로 호흡할 때마다 상악동막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코를 풀면 상악동 부위에도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코를 세게 푼다던가 입을 다문 상태로 기침을 크게 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악동 내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거상된 상악동막이 천공되어 인공뼈 이식제가 상악동 내부로 유출돼 상악동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얼음찜질은 필수입니다. 수술 후 붓기 완화를 위해 2일 동안은 충분한 얼음찜질이 꼭 필요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을까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상악동이라는 낯선 부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은 성공률도 높고 안전하며 표준화된 수술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 하루빨리 치료받으시길 권합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